제3장 회생위원입니다. 회생위원의 업무인데 또 못하네. 회생위원의 업무입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판부 말고. 재판부가 할 수가 없으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회생위원을 선임해요. 원래는 법원 내에 선임된 회생위원들이 있었어요.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많이 선임을 했죠. 근데 계속 많죠. 그래서 요즘은 더 선임은 안 하고 외부 회생위원을 위촉해요. 똑같이 회생위원이긴 한데 외부 회생위원이라고 해서 외부의 변호사, 법무사 이런 분들이 그냥 자기 업을 하면서 외부 회생위원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정하면 하나씩 사건을 맡게. 어떻게 맡기냐? 서울중앙법원하고 인천법원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알고 있는데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가진 자들을 외부 회생위원한테 맡깁니다. 그러면서 외부 회생위원에 대해서 변제금의 1%씩을 줍니다. 매달. 선임비로 15만 원 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해요. 회생위원이 다 할 수 없습니다. 네, 회생위원은 그렇고 실제 이제 업무를 도와주고 실제 진행을 맡아서 하지요. 그러나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의견을 내는 정도. 네, 그렇습니다. 다음 4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의 확정. 1번 제603조 개인회생 채권의 확정. 자, 여기 이제 확정되는 걸 말합니다. 그죠? 채권을 확정해야 돼요. 개인회생 채권. 왜? 금액까지 정확히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제 유지 나오니까. 동일하게 변제를 하는 거니까. 근데 파산은 배당할 게 없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개인 파산의 경우에 동시 폐지되는 경우는 대부분 채권의 결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만 중요할 뿐입니다. 누가 채권자로 얼마 정도 있습니다. 이것만 확인되면 돼요. 근데 개인회생 절차는 아니에요. 금액까지 정확히 확인돼야 돼요. 그거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회생 채권자 표가 갖는 효력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항입니다. 사항. 3항, 4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사 확정 재판 할 수 있고요. 그게 불복하면 또 2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5장 변제계획. 1번 제610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자, 1항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보통은 다 한꺼번에 넣습니다. 신청서에 같이 넣어요. 같이. 근데 내용상으로 변제계획안이라고 따로 구성은 하지만 한꺼번에 넣어요. 보통. 그 다음에 2항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수정할 수 있다. 네, 수정할 수 있습니다. 3항 법원이 수정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3항의 명령이 있으면 수정해야만 합니다. 4항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제611조 변제계획의 내용. 자, 1항 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있어야 되죠. 1호가 재산 및 소득에 관한 거, 2호가 변제에 관한 거, 우선권 있는 채권의 변제에 관한 거, 전액 변제입니다. 그 다음에 3호가 개인회생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거. 그리고 2항에 보면 다음에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걸 정할 수 있습니다. 꼭 정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항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해야 됩니다. 5항 변제기간은 변제 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 변제는 5년이 한도가 있는 뜻입니다. 5년. 회생 절차는 10년. 네, 다릅니다. 3번 제613조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아까 했던 파산 절차의 채권자 집회와 동일한 내용 개념입니다. 4번 제614조 변제계획의 인부. 이게 이제 인정하면 인가결정, 부정하면 변제계획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새로 내든가 아니면 폐지하게 되는 거죠. 네. 1항이 바로 각호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죠? 1호 법률 규정에 맞고, 2호 공정하고 형평에 맞고 수행 가능하고, 3호 그 다음 금액이 납부되어야 되고, 4호 파산하면서 배당받는 것보다
적지 아니해야 되고 다만 채권자가 동의하면 상관없고. 자, 이 항은 이의를 쟁취하는 때에는 여기 밑에 있는 각호를 또 해야 인가결정할 수 있어요. 채권자가 이의를 했을 때. 이제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채권자가 하나 이의를 하면 더 인가결정하는 조건이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1호가 적지 않아야 됩니다. 파산배당보다 많아야 하고, 2호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제공돼야 하고, 3호는 총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평가한 개인의 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이거는 뭐 별로 적용되는 경우가 없어서 따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항 법원은 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고만 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죠? 예. 5번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인가결정이 있을 때부터 생기는데 권리의 변경은 면책 확정이 돼야 됩니다. 면책이 확정되지 않으면 권리 변경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변제는 완료했으나 면책이 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보통은 채무자에게 귀속, 인가결정이 있으면 다시 재산이 재단 채권에서 채무자한테 귀속이 돼요. 그리고 이제 변제계획대로 수행을 하면 돼요. 다만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면 귀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하면 다릅니다. 대부분 또 사망에 보면 관리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효력을 잃는다 되어 있죠, 그죠? 그러나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해놓으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6번 제616조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자, 이게 이제 왜 생겼느냐부터 따져보는데,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같은 급여 채권에 대해서는 적용됩니다. 급여 채권을 전부명령을 받아놓으면 그 급여에 전부되는 범위, 즉 보통 2분의 1 초과분이죠. 그 부분만큼은 자동으로 이미 채권 압류를 한 채권자한테 이전이 돼 있어요. 이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것은 전부명령의 효력을 없애버립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전부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이 된다는 뜻이죠. 나머지는. 받은 것까지는 그냥 받은 거고 나머지 대해서만 개인회생 채권으로 봅니다. 7번 제617조 변제의 수행. 네. 회생위원한테 임치해야 됩니다. 계좌에 넣어라. 그게 임치의 뜻입니다. 회생위원 계좌가 만들어지죠? 거기다가 변제하는 매달 그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적게 넣으면 문제됩니다. 1원이라도 많이 넣는 게 좋습니다. 10원 단위로 끊어서 좀 넘치게 넣어놓든지 한 1,000원 더 넣어놓든지 이러면 몇 원 단위가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빠지는 게. 실제로 내가 14만 원에 변제하는 방법을 매달 내는 거를 잡았지만 실제 1원 단위 계산을 하다 보면 14만 몇 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몇 원이 충족이 안 되면 임치된 금액이 부족한 게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첫 달에 넣을 때 한 1,000원 더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 1,000원으로 한 60개를 거의 까딱없이 버팁니다. 몇 원 단위게. 8번 제619조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 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은 거의 안 해줍니다. 그냥 원래 인가된 대로 수행하세요. 자, 그러면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어요. 내가 수행을 하다가 내 책임이 없이 회사가 부도났어.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밖에 없었어. 이직을 했어. 근데 급여액이 줄었어. 도저히 그만큼을 못 내겠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조정을 해요. 이제 변제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안 해준단 말이에요. 법원이.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수행할 수 없다. 근데 기존에 이미 변제한 금액이 파산 때 배당해서 변제했을 금액보다 커야 되고 크면 특별면책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특별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는 그만큼 더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변제계약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폐지시키고 특별면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있어요. 계획에서는 2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2번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미 변제한 걸 했고 수행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폐지는 돼요. 네. 근데 면책을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 대해서 그냥. 청구자까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특별면책이 되려면 특별한 그런 사정이 다 소명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행을 못하는 사정이 내 책임이 없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입증되지 않으면 폐지만 되어버리죠. 자, 제6장 폐지 및 면책입니다. 제620조 변제계획 인가 전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인가할 수 없을 때는 폐지합니다. 그 다음 제2번 제621조 변제계획 인가 후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자, 면책 불허가 결정이 확정될 때,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 폐지합니다. 폐지. 3번 제623조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4조 제624조 면책결정. 1항 변제가 완료된 때에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합니다. 자, 2항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특별면책입니다. 1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할 때, 그러면서도 파산 절차 배당보다 적지 않게 이미 주어졌어야 합니다. 변경이 불가능할 때, 그렇죠? 네, 특별면책합니다, 그렇죠? 자, 5번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책임 면제되는데 2항의 각 호들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6번 제626조 면책의 취소. 아까 파산 선고 후 면책의 취소 있었죠? 똑같습니다. 면책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경우? 여기 있는 벌칙에 해당할 경우,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자, 여기까지 개인회생 절차고요.